안녕하십니까.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디지털 화폐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니어스 액트와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가 어떻게 앞으로의 10년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세계 화폐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패권을 확장하려는 자와 주권을 방어하려는 자들의 디지털 제국의 충돌, The Clash of Digital Empires입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철학의 충돌입니다. 먼저 미국의 철학은 확장입니다. The bigger, the better. 즉 민간의 혁신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달러 패권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철학은 봉쇄입니다. Control and constrict.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블록체인을 규제 안에 가두는 것이 정답일까요? 미국의 전략을 자세히 봅시다.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은 규제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발행량과 사용량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무제한 확장을 택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의 발행을 허용하여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할수록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사주게 되는, 즉 달러 패권이 자동으로 강화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미카는 금융 시스템의 요새화를 선택했습니다. 슬로건은 안전하지 않다면 성장할 수 없다입니다. 유럽은 하루 거래량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발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성장 억제 정책을 씁니다. 또한 인가된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하여 빅테크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준비금도 100% 현금으로만, 그것도 EU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운용 수익을 포기하게 만들어 확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핵심 철학이 시장 친화적 패권 확장이라면 유럽은 보수적 통제와 주권 보호입니다. 발행 주체에서도 미국은 빅테크까지 허용하지만 유럽은 은행으로 제한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준비금입니다. 미국은 국채 운용을 허용하여 수익성을 주지만 유럽은 100% 현금 보관을 강제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시장 표준을 선점하고 유럽은 영내 안정성은 얻었지만 고립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따라 3층 구조로 분화될 것입니다. 맨 아래 제1층은 국가가 통제하는 CBDC입니다. 중간에 제2층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맨 위 제3층은 가치 저장을 위한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제1층인 CBDC는 국가의 통제를 상징합니다. 세금 납부, 복지 지급 등 공공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어 무제한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고 주로 국내용으로만 쓰여 국경을 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한국과 신흥국 정부가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하려는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제2층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효율을 담당하며 미국 지니어스 액트가 장악하려는 핵심 전장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스위프트망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국경 간 송금과 무역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피아트 화폐의 디지털 파생형으로서 달러 기반의 USDT나 USDC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3층 비트코인과 금은 최후의 보험입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나 기업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 자산입니다. 제1층의 인플레이션 위기나 제2층의 발행사 리스크가 터졌을 때 자산을 보호하는 독자적인 해지 유단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지금 신흥국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국의 금융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고 화폐 신뢰도는 낮습니다. 정부는 통제 가능한 CBDC를 원하지만 시장은 이미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역과 송금 시장이 미국 플랫폼에 종속되는 사실상의 달러화, 디팩토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규제가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미국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안정성은 얻었지만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CBDC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도 전 세계 자금을 미국 국채라는 준비금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관망의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부재하고 거래소 중심의 제한적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회는 늦게, 안전은 먼저라는 보수적 전략으로 한국은행 주도의 CBDC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미국 주도로 재편되는 동안 우리 금융산업이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혼합형 모델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미국식 혁신을 수용하여 민간 스테이블 코인 진입을 허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유럽식 안정을 벤
벤치마킹하여 준비금 요건을 강화하고 발행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공공의 CBDC와 민간의 코인이 공존하는 3층 구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미국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 확장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유럽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시스템 안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단일 패권이 아닌 CBDC,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공존하는 3층 구조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판결입니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렸고 미카는 블록체인을 규제라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계 화폐의 흐름을 결정할 선택,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971년 닉슨 쇼크로 근본이제가 종료된 이후 인류는 또 한 번의 거대한 화폐 실험에 직면했습니다. 신뢰 기반의 종이화폐가 이제 코드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충돌,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금융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과연 디지털 시대의 세계 패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피아트 화폐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무제한 발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의 폭증이 그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낡은 금융배관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구조적 대체입니다. 화폐는 더 이상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프로그래밍 가능한 코드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흐름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분열입니다. 한편에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가 있습니다. The bigger, the better. 클수록 좋다는 철학 아래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패권 확장의 무기로 활용하여 글로벌 디지털 달러화를 꿈꿉니다. 반대편에는 유럽의 미카가 있습니다. Containment, 가두, 통제한다는 철학으로 암호자산을 위험으로 규정하고 유로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벽을 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매우 정교하고 공격적입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달러의 디지털 파생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는 CBDC 없이도 글로벌 결제망을 장악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핵심은 무제한 확장입니다. 발행량이나 사용량에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테더나 서클 같은 비은행 빅테크 기업의 발행도 허용하며 1:1 준비금 감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의 백미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 암호자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준비금인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자동으로 함께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여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블록체인 세상에서도 표준으로 구치하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빅테크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유로화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적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기준을 넘으면 발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캡을 적용하고 비은행의 발행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또한 준비금을 100% 현금으로만, 그것도 EU 내에 보관하게 하여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두 전략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이 확장이라면 유럽은 통제입니다. 미국은 성장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유럽은 커지면 규제합니다. 준비글에서도 미국은 국채 운용을 허용해 유연성을 주었지만 유럽은 현금 잠금을 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공격 포지션을, 유럽은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어 포지션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화폐는 어떤 모습일까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세 개의 층위로 분리되어 공존하는 3층 구조가 될 것입니다. 맨 아래 제1층은 국가가 통제하는 CBDC, 중간인 제2층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맨 위 제3층은 가치 저장을 위한 비트코인과 금입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1층 CBDC는 국가의 통제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현금으로서 세금 납부, 복지 지급 등 공공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부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 국경을 넘는 확산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용 인프라의 성격입니다. 가장 역동적인 곳은 바로 제2층입니다. 국경과 은행 영업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고효율의 상업 영역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바로 이 2층을 USDT 또는 USDC 같은 달러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제무역, 송금, 기업 간 결제가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지며 이는 곧 디지털 달러 스탠다드가 전 세계 무역의 스탠다드가 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꼭대기층인 제3층은 비트코인과 금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결제 수단이라기보단 최후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제1층의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제2층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자산을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독립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공존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 속에서 신흥국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자국의 통제권이 있는 CBDC를 원하지만 정작 시장과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CBDC로 세금만 걷고 민간의 실물 경제와 무역은 미국 기업이 발행한 달러 코인에 종속되는 이중통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는 기회는 늦게, 안전은 먼저 라는 기조 아래 CBDC 연구에만 집중하며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가 글로벌 결제 표징이 될 레이어 2 시장에서 소외된다면 국가 경쟁력 저하는 불보듯 뻔합니다. 교재 공백 상태에서 해외 달러 플랫폼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유럽 중 양자택일할 것이 아니라 장점을 취해야 합니다. 미국식 개방을 통해 민간 발행을 허용하여 핀테크 경쟁력을 확보하고 레이어 2에 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럽식 안전장치를 도입하여 엄격한 준비금 요건으로 리스크를 통제해야 합니다. CBDC와 민간 코인이 상호 보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미국은 달러를 코드로 바꾸어 확장하고 있고 유럽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앞으로 10년 세계의 부는 화폐 프로토콜을 지배하는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관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흐름을 주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감사합니다.